하겠습니다. 주제 두 번째는 북대문의 계엄 알았다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장벽 쌓는 걸 보고 계엄을 확신했다. 이렇게 회고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 후보가 오늘 한 발언 중에는 윤석열의 계엄을 알고 예상을 했다, 눈치챘다라고 일부 느꼈던 지점에 대해서 언급을 예. 한 건데요. 계엄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 다음 군사 쿠데타를 할 것을 확신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실제 북한을 도발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이미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자극했다라고 본인도 느꼈다라면서 지난해 10월에 합동참모본부와 이쪽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 달에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북한중앙통신이 이번 달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 도로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단 요 내용을 아마 보고 네. 언급을 하지 않았겠느냐 싶은데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이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최대한 낮게 헬기 고도를 날면서 북한을 자극했던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실제 그쵸. 부대에서 지시하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는 종합적으로 윤석열의 계엄이라는 게 아주 오랜 기간 계획되어 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준비한 대본에는 없습니다만은 이번 대선의 성격을 결국 내란 군사 쿠데타 정권에 대한 종식이라는 표현도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 의미를 연결시키고자 이 사례를 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디터는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네. 이재명 후보 안보관을 이 발언을 두고 들먹였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굳이 글쎄 네. 뭐 안보관을 들먹인다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대목에서 지적을 했는지는 사실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계엄 12.3 내란 이후에 여러 보도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사례 하나만으로도 안보관을 들먹이기보다는 실제 민주주의 파괴와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안보관을 들먹인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싶었다라는 건가요? 저는 잘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북한 여기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저쪽에 어떤 공격을 유도했지만 거기서 약간 버텼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제 발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이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네. 전형적인 말꼬리 잡기죠. 그리고 요즘은 이 단어 쓰지도 않는데 저 어렸을 때는 뭐 레드 컴플렉스 이런 것도 많이 썼었는데 네. 다시 한번 마지막 그 철지나 레드 컴플렉스에 호소하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이 8월에 연천 지역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북 확성기, 북한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 확성기, 또 하나가 대북 전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서 북한이 총을 발사합니다. 그 굉장히 북한 측에서 잘못한 거죠, 당연히. 그래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박격포로 북한에 대응을 해요. 네. 그러자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언합니다. 네.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면 24시간 동안 주요 그 군부대에서는 그냥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게 준비하는 그런 위기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9.19 군사합의 파기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 1월에 우리 정부에서 완전히 파기해서 육해공군에서 어떤 무력 시위도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네. 그리고 총선 전에는 별로 안 날아갔던 대북 전단을 총선 이후,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승한 이후부터 엄청나게 보내기 시작해요. 남측에서 북측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오물풍선이었습니다. 네. 9월에는 20회인가를 보냈습니다. 그전에 한 달에 서너 회 보내던 걸 9월에서는 20회인가 보내고, 저쪽에서 오물풍선만 보내고 이제 더 이상 그 이후에 이 수위를 보이지 않자 그 다음에 선택한 게 아무래도 무인기로 추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월에 세 차례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고,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정색하고 그 중대 선언이라는 걸 외무성 혹은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이게 어느 경로로 왔고 몇 시에 도착했고 이건 굉장히 자세하게 그 성명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제가 북한 논평을 이렇게 10년 이상 쭉 봐왔지만 그 당시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시와 장소를 밝히면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왔다라고 밝힌 적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10월 달에 밝힌 외무성이나 뭐 노동신문의 내용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인기 얘기가 이번에 이제 내란 이후에도 여러 번 언급됐던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 1월부터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부터 대북 전단, 뭐 무인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어떤 그 도발을 유도했던 것 아니냐. 이게 충분한 전 증거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바로 민주당이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검찰이 꿈쩍도 안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노상원 수첩이 정말 중요한데 노상원 재판 지금 지기현 판사가 완전히 다 덮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공개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갑자기 북한에서 대전차 방호벽,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못 다닐 정도의 그런 장벽이 아니라 대전차가 남에서 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토목 공사를 시작하는 걸 보고 조금 그때 당에 있던 사람들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뭐 풍선 정도 대북 단체에서 풍선 정도 보내는 걸로 갑자기 왜 저 사람들이 장벽까지 지금 네. 토목공사를 하나 네. 돈도 없는데 네. 뭐 여태까지 또 그런 현상이 없었고요. 예.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계엄 이후에 보니까 백령도에서 몇백 발의 어떤 자주포 포탄을 북쪽으로 쏘는 그런 훈련을 하고 또 AH-64 아파치 헬기를 휴전선 근처에 띄우면서 일부러 통신이 감청되게 네. 통신을 하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또 우리 군에서 무인기를 이용해서 김정은 일가를 직접적으로 아주 공격하는 그러한 전단지를 북한 평양 상공에 조직적으로 뿌리고 네.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도발 행위들이 많았던 거예요. 결국은 그 당시에 러우 전쟁으로 상당 부분 북한의 군소품이 러시아로 갔는데 이 틈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인 도발 행위를 한다고 북한이 느꼈기 때문에 장벽까지 설치했던 거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걸 보고 뭔가 외환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다고 설명하신 부분으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계엄이 터졌을 때 러시아가 낸 논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러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봤을 때 북한이 왜 그렇게 남한 정권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는지 러시아는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정말 어떤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수하는 그런 계획들을 철저히 실행했는데 그 당시에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윤석열 내각이 지금 뭐 사퇴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잖아. 지금 북한이 도발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이상한 풍선, 오물 풍선 날아왔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예. 이 윤석열 정권이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정권을 연장하고 독재를 하려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첨언하자면 저는 뭐 이제 아까 잘 견뎠다 표현이 문제였다면 그러면 견디지 말란 얘기인지 북한한테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전쟁이라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안보관을 들먹일 거면 그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윤석열의 안보는 어땠는지를 잘 깨닫고 나서 이재명 후보에게 지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경제 대통령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권영국 후보한테 혼났잖아요. 경제를 다 말아먹고 지금 경제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네. 내란에 사실상 가담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혼나는 거 아닙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의 안보가 어땠는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무인기 날아들고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두 그 분이, 오물풍선 그렇죠. 날아들고 예. 심지어 미국한테 도청도 당했어요. 예. 뭘 더 얘기할까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비평의 가치가 이제 더 이상 없다. 정신 차려라.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지금 두 분 대변인님과 평론가님이 이제 설명해 주신 일련의 이 상황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엄의 어떤 조건이라는 게 전쟁이나 어떤 준하는 상황일 때만 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법적인 계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 윤석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북한이 총 한 발 쏴주는 거였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계엄 발동하기가 너무 딱 떨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측을 계속 유도했다라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작년부터 나왔었고, 더군다나 확성기 문제 이런 것들은
너무 심하게 이 남측에서 하니까 당시 유엔사에서 이거 정전협정 위반 사항 아닌가 우리 조사하겠다라고 그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예. 유엔사에서 뭔가 조사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비공개로 모든 게 진행되는데 작년 6월에 박선원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었고 유엔사에서도 이거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경고를 보냈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 남북 간의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그 주한미군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에서도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작년 여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환기시키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그런 거겠죠. 왜 우리 지나가다가 왜 시비 걸고 싶으면 어깨 툭 하고 일부러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네. 어쨌든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버틴 거죠. 그렇죠. 네, 어깨 툭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행히 그런- 일단 북한이 어떤 뭐 그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네네. 북한 뭐 여력도 네. 없었겠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 연평도 가는 배에서 폭파시켜서 다 죽이려고 계획한 거 아니냐. 이게 당시의 사태를 보면 뭐 영현백을 주문한 정황도 보이고 이런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이었잖아요. 그것도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네. 수첩에 담겨 있는 내용이 보도가 돼서 영연백에 뭐 이재명 후보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바다에 물고기 밥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더 제가 뭐 덧붙일 말씀은 없네요. 네. 일단 방첩사 간부가 재판에서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한 체포조가 운영됐다.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상세하게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1조, 2조 나눠서 이재명 대표를 먼저 체포하고 2조는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양 당의 대표를 체포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조직, 인력들이 배치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뭐 거짓말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하러 그런 국가 반역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군인들이, 그렇죠. 공무원들이.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니까 따른 것인데 생각만 해도 정말 좀 겁이 나는 이야기예요. 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윤석열 정부는 실행하려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아직 제가 봤을 땐 수사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실제로 군인들만 좀 처벌을 받았지 이 쿠데타를 기획한 대통령실의 행정관 비서관들, 부처에 있는 장관들과 장관 보좌관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 그런 생각이 지적을 듭니다. 정말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에디터님 일단 윤석열 씨가 계엄 직후에 거물급 이제 법조인과 통화를 많이 했던 그런 네. 정황도 있었고 네, 또 대통령 안가부인 참석자 또 김주현 민정수석 네, 다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일단은 계엄과는 관계없다라든지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런 주장들을 펼치겠죠.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저는 계엄과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윤석열과 통화했던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내역들의 경우에는 일찍이 보도가 됐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뭐 검찰 인사들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이제 여기에 그 계엄과 연루됐을 만한 그런 검찰 인사들 있잖아요. 혹은 윤석열과의 친분이 있는 후배들로 보이는 사람들, 안가 모임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고등학교에 학연으로 연결돼 있거나 아니면 검찰 출신 인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윤석열과 통화를 했을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은 결국에 계엄 실패 이후에 어떤 법률적 대비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대목들 혹은 수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했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대변인님 말씀 잘 주셨습니다만 여전히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인물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아. 국정원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까지도 내란 특검을 통해서 전부 다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검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만둔다고 하네요. 네, 속보는 사의를 좋아요.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네. 표명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지금 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과 관련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옷을 벗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이제 윤석열 정권 이제 끝나고 차기 정권에 넘어갔을 때 특검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책임질 일이 또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지금 실제 탄핵 재판에 넘어갔다가 그렇죠. 복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거여서 어떤 원인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지금은 뭐 소환도 있고 압수수색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지검장으로서 뭔가 좀 스폰지 방탄 역할을 했는데 일선 검사들의 안 됐나 보네. 수사 요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이 역할이 없고 그런 면에서 본인이 사퇴로 뭔가 좀 책임을 면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팔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 중 한 명 아닙니까?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 사퇴한다라는 건 어머, 조상원 4차장 검사도 같이 그만두네요. 사퇴. 동반 사태를 다 그만두네요. 네. 여기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담당이고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럼 대변인님 말씀대로 뭔가 김건희 관련 아니면 윤석열 관련 수사가 좀 더 타이트해지는 상황에서 압박감을 느끼고 이 책임을 모두 뒤로 하고 물러나려고 결정을 했다. 명태균 게이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죠? 저희 도이치모터스는 고검에서 하고 있구나. 고검에서 하고 네, 있죠. 근데 네네. 중앙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대부분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 주신 그렇습니다. 김건희. 김건희 관련, 어. 문재인 관련 등등. 음. 근데 어차피 뭐 특검으로 넘어가면 자신들이 할 건 없고 뒤에 이제 욕을 엄청 많이 먹을 테니까 미리 하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